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월요일인데요. 강력한 태풍이죠. 2003년이었나요? 매미의 위력에 버금가는 그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위력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그리고 또 남해안 쪽 이쪽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새벽에 태풍이 관통하고요. 내일 아침까지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내일 저녁 정도 되면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태풍의 반경이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내륙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했어요. 좋지 않았었는데요. 코스닥이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는 조금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동안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했었죠.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미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코스닥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커진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락할 흐름은 아니었는데 코스피는 대형주가 그나마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었죠. 0.22% 밖에 하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이쪽이 2% 넘게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상당히 또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급이나 이쪽도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그럴 흐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대형주의 흐름에서 좀 갈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또 의외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밀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밀렸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원인은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어요. 나스닥, S&P 500 전부 다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을 좀 줄였지만은 그래도 좋지 않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보시면 S&P 500 보시면은 최저점이 목요일 저점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좀 더 밀렸는데 다우존스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약한 종목이 있다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직전 저점 장중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종가상으로는 이탈을 해서 좋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도 좀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원달러가 오늘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환율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흐름을 살펴보면은 미국보다는 강해요. 미국은 또 최저점 근처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꽤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 정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저점에서 반등한 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움직임 자체가 미국보다는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도 버틸 가능성이 큰데요.
충분히 단기는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밀리면은 또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에 역시 악재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저점에서 좀 저점을 다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밀리면은 여기에서 그냥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범위는 나왔어요. 2400 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좀 버티다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관찰을 하자. 그리고 현재 예상으로는 저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도모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현재로서는 뭐 명확하게 여기서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인데요. 이번 주는 뭐 이슈가 크게 이렇게 다룰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일에 열리죠. 연준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해요. 최근까지도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이 시장을 하락시켰는데 결국은 이게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FOMC가 열리기 전에 이제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보다 세게 나올 수는 없어요. 뭐 연준에서 지금까지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뭐 계속 그 강하게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강한 발언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FOMC가 열리고 그 이후에 연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만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다음번에 이번 FOMC가 열리고 나서 금리를 0.75%를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0.75% 이상을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번에는 0.75%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0.5%가 좀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0.25% 정도로 좀 낮추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잡히는 흐름이 이제 서서히 나올 상황이 됐고요. 중요한 건 역시 유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쪽에서 전쟁이 끝나야지 뭐 원유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밀이나 이런 쪽에 또 수출의 어떤 활로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의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푸틴이 이렇게 쉽게 전쟁을 끝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흐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에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자국의 대통령을 바꿔야 자국에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잘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인기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라서 이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좀 지루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시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쟁이 러시아에서 취할 것만 취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쉽게 잡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중반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금리를 뭐 조금이라도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악재가 다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문제인데요. 환율을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애매한 상황이죠. 단기는 반등할 만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좀 조정을 받거나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금리 흐름 자체가 조금 이게 여러 가지로 선반영이 된 흐름이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조정을 다시 받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강세 흐름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계속해서 관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주춤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조금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목인데요. 유무료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였었죠. 세아 메카닉스는 이게 평균가가 6,650원이지 않습니까? 손절 10%, 수익 30%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손절가 오면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밀리면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밀린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겠죠.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등하면은 평균가의 절반은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안 왔죠. 34,000원, 31,000원 분할 매수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 안 왔고요. 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대주산업은 2,800, 2,650원 이렇게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2차까지 매수가 됐어요. 평균가 절반 매도하시고 손절 5%, 수익은 플러스 25%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2,000원, 1,950원 분할 매수죠. 평균가가 2,000원인데요. 손절 마이너스 5%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은 한 10%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10% 정도 아예 넉넉하게 보시고 수익 20%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기에 지금 지수가 좋지 않아서 조금 더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손절 10% 정도,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가 오면은 절반 매도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주인데요. 마지막으로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추석 추가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석 전이죠. 9월 8일까지 신규나 연장 결제를 하시면은 2일을 플러스 해드립니다. 추석에 평일이 이틀 끼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 없이 그냥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담 없이 결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또 뭐 포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략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게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미리 결제를 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무료 투자 전략도 있고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 그리고 뭐 평촌사랑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주식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기가 딱 좋습니다. 반등하다가 눌림목 구간에 왔고요. 그리고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면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같이 가면은 크게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고른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죠.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눌림목을 주는 구간인데 그냥 섣불리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조정이 확실하게 준다. 그러면은 기억을 하셨다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2050원, 1950원, 2050원, 1950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은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